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새로운 컨텐츠죠. 어려운 수학 기호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수, 설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컨텐츠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전기과 대학교 4학년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전기 기사라는 학문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학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수학, 대학교, 공업 수학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기공학과 4학년 학생들조차도 수학에 대한 개념 어떻게 돼요?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고 뭐 수포자 아니면 수학을 공부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수학 기호에 대해 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 기호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실제 강의에서 넘어가라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시지 못하고 구글링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찾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고, 자, 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전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수학 기호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또 그 너무 깊이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원하시면 제가 또 찍어 드릴 텐데, 깊다기보다는, 아, 이런 뜻이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기사 정규반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회로 이론부터 전기 자기학 이렇게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산해도 강사기 때문에 다산해도 회로 이론 이론서 교재 앞으로도 다산해도 교재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산해도 일단 회로 이론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오는 수학 기호들 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요런 것들은 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공식들에 대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산해도 회로 이론 2페이지 보시면은요. 직류는 i는 t분의 q, q는 it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교류는요. i는 dt분의 dq다. 그리고 q는 인테그랄 i dt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미분과 적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직류 Q는 IT라는 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이 Q를요, 그냥 직각사각형이다. 직각사각형이다. 직각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I는요, 세로의 길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세로의 길이다. T는 가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했어요? 시간 t로 이렇게 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전류 i라고 했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랬을 때 이 t와 i를 곱한 게 뭐예요? 직각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와 i를 곱한 요 넓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직각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q가 되는 거죠. 그냥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류잖아요. 직류의 직이 뭐예요? 곧을 직자요. 직류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곧게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q라는 값을 구할 때 그냥 시간 곱하기 i 전류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류에 가게 되면은요. 같은 큐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인테그럴 i dt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왜 그런가? 자, 교류에서는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직류는요. 이렇게 일정하지만 교류는 변한다 정도는 아시죠? 변한다 정도는 아실 거예요. 맞죠? 그럼 시간에 따라 전류가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때 이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넓이가 뜻하는 게 뭐예요? 이 넓이가 뜻하는 게 Q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직류에서는 얘가 곧게 일직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 곱하기 전류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었죠. 왜? 얘는 직각 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교류에서는요, t에 따라 전류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를 하잖아요. 매 순간 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얘는 직각 사각형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까요? 실제 적분으로 구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요만큼의 사각형을 구해요. 사각형 넓이. 그리고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리고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자,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요만큼의 사각형, 지겹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각 순간순간마다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리고 얘네들 다 합한 게 뭐야? 다 합한 게. 다 합한 게 결국 여기에서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게 적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요, 결국요, 얘는요, 위에 직류식이랑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얘를 좀 분해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뭐랑 곱하는 거예요? 전류 i와 뭐를 곱하는 거예요?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엄청 작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뭐예요? 가로의 길이가 시간이죠. 이 시간이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엄청 작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정확하게 구해질 거 아니야. 지금도 크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가 매우 작은 거예요. 매우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dt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시간이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자, 인테그랄을 취해준 건데 이 인테그랄은 뭐냐면 다 합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합해라고요. 다 합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Q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즉 직류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갚는 것은 굳이 적분식을 안 써도 돼요. 왜? 그냥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니까. 하지만 교류와 같이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분식을 통해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왜? 변하니까. 아니, 사실 얘도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아니, 그렇잖아. 얘도 미소한 시간마다 사각형을 다 구해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준 거예요? 다 더해준 거잖아. 이렇게 해서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다?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하면은 매번 사각형의 넓이가 달라지다 보니 각각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한 적분식을 써야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미분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식. 자, 그러면은 i는 t분의 q, i는 dt분의 dq죠. 직류에서는 i는 t분의 q고 교류에서는 i는 dt분의 dq인데 사실 이것도 의미가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럼 직류부터 볼게요. 자, 직류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일정하다 했잖아. 얘가 뭐예요? 일정하잖아. 일정. 얘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요. t분의 q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밑변이다. 얘를 높이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자, 밑변분의 높이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밑변분의 높이 값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류 같은 경우는요. 자, 시간에 따라 자, Q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초일 때 Q가 뭐 2쿨롱이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일 때 Q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4가 되어야겠죠. 왜? 기울기는 항상 2로 일정하니까. 얘는 항상 기울기가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직류니까요. 자, 그러면 교류에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요. 뭐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Q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T고 Q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또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T에 관해서 Q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류 그래프를 보고 얘의 전류는 얼마냐라고 물으면은요. 그냥 1분의 2 또는 2분의 4에서 2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얘의 전류는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dt분의 dq라는 식을 쓰게 되는데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얘는 뭐 t제곱이다. t제곱이다라는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가 t고요. 자, t가 1일 때 여기다가 1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이 얼마나요? 1의 제곱이니까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림은 이상하지만 자, 2를 넣었어요. 자, 그럼 2를 넣었으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왜? 가로 분의 밑변 분의 높이니까. 밑변이 얼마예요? 2-1이니까 1이고 높이는 4-1이니까 3이 되는 거죠. 아, 그럼 기울기가 3이구나. 자, 일반적인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은 이 가로의 길이를요. 이 가로의 길이를 거의 0에 가까이 만들고 싶어요. 엄청 작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점의 점을요. 어떻게 해준다? 좀 땡겨. 또 땡겨. 계속 땡겨요. 땡기다 보면은 결국 거의 빨간색이랑 같아질 때가 오죠. 그럼 이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보라색의 기울기는 뭐예요? 결국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접선은 그냥 접하는 선이야. 요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실제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럼 2t가 되거든요. 그럼 t에 1을 넣잖아요. 그럼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 기울기가 2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분의 정의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dt분의 dq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자, dt가요. 미소한 엄청 작은 t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q도 변하겠죠. 그때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확대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결국 저 뜻은 뭐냐면은 자, 여기입니다. 우리가 1에서의 기울기를 보고 싶잖아. 그러면은 1에서의 실제 기울기는 거의 뭐 요 접선 요 기울기잖아요. 실제 얘는 어떻게 구해요? 1에서 정말 dt분의 정말 시간이 조금 변했을 때 높이 변화 dq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율이에요. 순간적인 변화율. 즉 여기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은 자, 이 지점에서 순간적인 변화율 얼마예요? 여기죠. 요 지점의 순간적인 변화율 얼마예요? 여기죠. 여기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얼마예요? 여기죠. 여기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얼마예요? 여기죠. 여기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얼마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왜? 자, 그러니까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 t에 따라 시간에 따라 q가 변하기 때문에 요 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직류에서는 안 쓰나? 얘는 순간적인 변화율이 어느 순간이든 간에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2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얘도 그냥 i는 dt분의 dq라도 해도 상관없어. 근데 얘는 시간에 따라 그냥 다 똑같잖아. 2로 직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직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교류는 왜 이런 식으로 미분과 적분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화하기 때문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고. 자, 3페이지요. 3페이지 보시면 전압이라고 나와 있고 또 직류 교류해가지고 W는 뭐 Q분의 V, W는 QV, 그리고 교류에서는 V는 뭐 DQ분의 DW, W는 인테그랄 V, DQ.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 내용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언급해 드릴게요. 요거는 뭐다?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